네, 친구 따라 검찰까지 갔습니다. 넥슨 창업주 김정주 회장이 어제 소환된 데 이어서 진경준 검사장도 오늘 소환이 됐는데요. 서울대 86학번 동기인 두 사람,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다는데 우정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사건이 너무 커졌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김정주 회장이 소환돼서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 오늘 또 이제 진경준 검사장이 바로 소환이 됐는데요. 일단 논란이 된 주식 대금 계속 말이 바뀌더니 이제 빌린 것도 아니고 공짜로 받았다. 이렇게 이게 마지막 거죠? 답변이 아닌가. 계속 바뀌다가 이제 무상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자, 계속된 거짓 해명들이 지금 논란인데요. 지금까지 진 검사장이 어떻게 말을 바꿨는지 저희가 정리한 게 있거든요. 우철희 기자 리포트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법조 분야 1위에 올랐던 진경준 검사장. 156억여 원의 재산 가운데 120억 원이 넥슨 비상장 주식을 팔아 챙긴 돈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진 검사장은 매입 자금은 모두 자기 돈이었고 단지 친구의 권유를 받아 비상장 주식을 샀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진 검사장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서울대 86학번 동기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됐습니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받게 된 진 검사장은 본인의 자금과 처가로부터 일부 돈을 지원받아 주식을 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가 자금을 추적한 결과 넥슨 측이 진 검사장의 계좌로 주식 대금 4억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넥슨도 진 검사장에게 주식 매입 대금을 빌려줬고 진 검사장이 이를 단기간에 갚았다고 인정하면서 매입 자금의 출처는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이 꾸려진 뒤 소환을 앞둔 진 검사장은 또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주식 매입 대금은 넥슨에서 빌린 게 아니라 김정주 회장 측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겁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아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 검사장은 도덕적으로도 벼랑 끝에 몰렸다는 평가입니다. 고위공직자인데 왜 이렇게 여러 번 거짓말 하셨어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입니다. 진 검사장의 말만 믿고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대며 공을 공직자윤리위에 떠넘겼습니다. 이 때문에 3개월 넘게 검찰의 수사가 미뤄지면서 검찰 조직은 조직대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생채기가 나게 됐고 뒷북 대응이라는 비난도 피하기 힘들어졌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지금 기자들도 고위공직자인데 왜 그렇게 거짓말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네. 계속 말을 바꾸다가 갑자기 실토를 한 건 왜 그렇습니까? 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일단은 자수서라는 걸 냈습니다. 네. 이 자수서가 뭐냐면 네. 이제 수사기관에 본인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그래서 자수가 된다 그러면 감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감경을 측면도 받을 수 있는데 있어요? 예. 자수의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전날 김정주 회장이 조사를 네. 받았거든요. 예. 김정주 회장한테 그 진술을 벌써 받아놨어요. 무상으로 줬다라는 거. 이미 진술을 했죠. 알고 있는데 알고 그러니까 있는데 더 이상 뭐 발뺌을 해도 소용이 이제 없다. 사실은 거짓말했다는 게 표가 났기 때문에 예.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무상으로 받았다는 얘기. 검찰에서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자수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감형이 조금 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되면 얼마나 됩니까? 아 원래 법상으로는 정말 네. 자수를 하게 되면 예. 아무도 모르는데 뭐 수사기관에 가서 나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자수를 하게 되면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 네. 내가 받을 형의 절반을 깎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경우에서 지금은 자수가 된 게 아니고요. 말만 자수서가 낸 거고 자수가 되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사기관이 알 수 없는 내가 어쩌면 어떤 돈을 어떻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대가성은 어떻게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게 자수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거 좀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 말고도 자수서에서 시인한 내용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차량 제공받았던 내용도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김정주 회장한테 그렇죠. 친구 돈이 내 돈인가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네. 동기생이기도 예. 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둘 다 위치가 다릅니다. 네. 김정주 회장은 아주 중요한 벤처기업 회장이었고요. 주식이 대박이 났던 회사지 네. 않습니까? 또 이거 진경준 검사장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부장 검사였기 때문에 뭐 평검사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돈이 오가고 그 돈이 대가성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자백한 내용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만 자백했다 이런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자수를 했어요. 네. 자수서를 내가지고 네. 차도 받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주식을 잘못했다 얘기를 했는데 주식 취득 대금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예. 몇 번 말을 바꿔가지고 네. 처가에 지원받았다고 뭐 얘기하다가 결국은 무상으로 받았다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받는다 해가지고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아. 지금 이제 9월달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 소위 말하는 예. 김영란법에 따르면 대가성 따지지 않고 금액 100만 이상 일정 금액 받으면 처벌을 하게 되지만 네.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는 네. 업무 관련성하고 대가성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가성하고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안 되면 처벌이 전혀 안 관계없이 될 수도 돈 있는 받은 거죠? 거거든요, 무상으로. 친구니까 그냥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뇌물죄도 아닌 거고요. 그래서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그 뒤후에 잘해주는 거죠. 아, 그 딜을 뒤에 잘 봐준다. 뭔가, 예. 그래서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특임 검사팀에서는 뇌물죄가만 안 된다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 이런 것도 수뢰 후 부정처사죄 예. 쪽으로 지금 조금 검찰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상황입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 그 특임 검사팀이 진 검사장에 물어볼 게 아주 많을 것 같은데요. 앞서 주식 대금, 뭐 차량 제공 이런 거 말고도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 용역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조사가 오늘 이제 조사받으러 들어갔지 예. 않습니까? 아마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김정주 회장을 통해서 대부분 확인이 아마 됐을 겁니다. 예. 뭐 차량 문제라든지 네. 주식 대금 문제라든지 이건 해결되는데 이제 문제는 처남이 운영하고 있는 청소 대행업체. 예. 2010년 7월 달에 이제 됐는데 음. 대기업의 일감을 받아가지고 상당히 돈을 100억 이상을 지금 벌었거든요. 100억 이상.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네. 뭐지 사실은 검찰 수사는 이렇게 합니다. 현상들 몇 가지를 보고 추론을 하는 과정인데 예. 이 당시에 신생업체가 돈을 벌었는데 그 당시에 이 일감을 몰아준 회사가 대한항공 쪽이었습니다. 예. 한진그룹이죠. 네. 근데 또 그 당시에 문제가 뭐냐면 2010년 그 당시에 진경준 전 검사장이 금융조사부 서울중앙지검 세무조사부 금융조세 조사 2부장. 그렇죠. 이거 어떤 자리입니까? 이게 사실은 네. 특수부 옛날에 예. 그 중수부가 있을 때 특수부를 네. 이제 개칭을 한 건데요. 네. 금감원이라든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고발된 사건들을 조사하는 부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관련 그룹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라고 이제 상황 자료가 넘어와서 네. 조사를 하는 와중에 그 직전에 내사 종결한 바가 있습니다. 예. 내사 종결은 뭐냐면 혐의가 없기 때문에 더 조사를 안 한 거죠. 네. 내사 종결을 했고 그 관련된 일감이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 대행업체에서 갔다. 네. 이게 이제 팩트인데 네. 그 사실을 보았을 때는 아마 이게 대가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게 특임 검사팀이 그러니까요. 주목하는 이게 이제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청소 대행업체가 생긴 게 2010년 7월. 그렇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직전에 진 검사장이 내사 중이던 대한항공 내사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의혹이 아닐 불거지는 수도 거 아닙니까? 있지만 뭐 특임 검사팀은 네, 당연히 오해될 수도 이제 있지만. 그런 사실을 네. 보고 사실을 가정해서 인과관계들을 이제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오늘 조사에서 핵심 포인트는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네. 앞부분은 뭐 김정주 회장이 다 진술했기 때문에 예. 확인을 했다고 봤을 때 또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좀 문제가 됩니다. 예. 그때 이 부분이 아마 이 가장 중요할 것 부분이 같습니다. 가장 그 오늘 핵심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건 앞서 얘기했지만 진 검사장 계속 이제 진술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어떤 처벌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뭐 이게 나쁘죠. 또 네. 법원이나 뭐 수사기관에 봤을 때는 공직자고 또 검사장 했던 사람이 이렇게 네. 거짓말할 수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한편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증거 인멸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막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이해될 부분이 있지만 다만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눈을 맞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비난이 가해질 걸로 보입니다. 처벌보다는 비난, 그렇죠.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구속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변호사? 일단은 저는 이제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200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일반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2015년에 다 종결이 됐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끝난 부분이 있지만 만약에 중간에 뭐 차량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소시효가 이제 금액이 좀 크다면 1억 이상이 되면 특가법 적용을 받거든요. 그럼 공소시효가 또 15년이 돼요. 중간에 네. 법이 바뀌어서. 예. 그럼 2020년까지이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가 좀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 그 부분이 부분을 핵심이다. 봐야 되고 지금 이제 드러난 처남의 그 청소업체 그 부분에서 뭐가 드러난다면 구속 영장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오늘 소환 조사에서 뭔가 좀 그 부분에서 드러난 드러나야 게 있다면 영장 청구도 가능할 것이다. 특임 검사팀이 압수수색한 다음에 이틀, 3일 만에 지금 굉장히 소환을 속도가 했거든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환을 했다는 거는 어느 예. 정도 증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였는 거고 만약에 좀 더 어떤 확실한 증거들을 좀 밝혀낸다면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을 계속 검찰이 받아왔었는데 자, 뒤늦게 불붙은 수사 결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